매해 시작을 기도로 드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12광주리 새벽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구성원들이 다 함께 2025년 신년 예배를 드리며 새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나라와 가정을 위해 12시간 연속 기도하는 원크라이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인 누구나 알차고 쉽게 큐티를 채울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심옥협의회, 경목회 성시화 운동본부가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위로 예배와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며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한 해의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올해도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은 성도는 물론 올해에는 지난해 새벽 기도회를 찾았던 싱가포르 성도 800여 명이 함께합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4시 15분,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예배당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해를 맞아 6일부터 18일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공에 이르는 길이란 주제로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12가지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날 이영훈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며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위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선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어 이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저들이 안정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의 고난이 우리 고난인 것을 알고 우리가 맏아들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이웃의 고난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도 성도들은 불 꺼진 예배당에 남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기도회가 시작한 첫날 본교회와 지교회 온라인 등을 통해 15,000명이 넘는 성도가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은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를 매일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년 더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12광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한 해 우리 가족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러 왔습니다. 12번 다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한 주 잘 살아내도록 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싱가포르 시티하베스트 처치 성도 800여 명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4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던 콩이 담임 목사는 세계 중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회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는 18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시작하며 구티비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산하 대학교들이 다 함께 모여 2025년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종현 백석학원 설립자는 구성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백석의 2025년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천안에서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구성원들이 신년 예배로 2025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는 기도성령운동을 통해 영성을 채워 한국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한 해로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한국 교회를 연합과 일치를 이끌어가며 사회를 선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더욱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분열과 세속화로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00명이 넘는 구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장 목사는 신앙 본질 회복 등 2025년 백석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첫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가 중심이 되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백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우리 나라를 넘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백석인이 되기를. 셋째로는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되고 노인들도 꿈을 꾸며 젊은이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백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민족 복음화와 평화통일,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 확산과 교회 연합 등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규환 총회장은 2025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은 무드셀레를 낳고 난 후에 300년간을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 백석학원 기독교학부 교수들이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2주간 영성수련회를 진행한 데 이어 백석총회는 이번 주 2025년 목회자 부부 영성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구성원들. 이들이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의 빛이 2025년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밝게 비추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개신교계에서는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혼란한 국내 정세 속 나라를 위한 12시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체감 경기는 곤두박질하는 등 불안한 국내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계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새해 나라의 평안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 기도회 현장. 원크라이 기도회는 매년 새해를 시작하며 12시간 연속 기도하는 행사로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주제는 바람같이 불같이로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적 불길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가 바람같이 불같이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정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뜨거운 시간이 돼서 또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에 또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뜨거움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최 측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간별로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선교 등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장 황덕현 목사를 비롯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등은 강사로 나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강사들은 성경 속 기도로 기적을 경험했던 에스겔 등 선지자처럼 참가자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올 한 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존중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참가자들은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한 만큼 2025년이 은혜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고 하지만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크라의 기도회는 2016년 4명의 청년이 함께 드렸던 기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새해 시작을 12시간 연속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측은 한국교회가 문제 앞에 기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큐티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올 한 해 더욱 알차고 쉽게 큐티를 채울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2025년 감사 큐티 365를 집필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결 쉽고 한층 더 깊이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감사 큐티 365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말씀의 해석을 제시하며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고 나면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매일 행하는 큐티를 통해 이 목사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경신 씨가 지은 날마다 기도에는 인간의 내면적인 성품을 53개 주제로 나눠 이를 다루는 성경 말씀 365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용서, 사랑과 선함 등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성품을 주간 단위로 구성했고 성경 본문과 기도문을 담아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성품을 주제로 한 성경 속 인물을 만나고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채우길 인도합니다. 큐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도 발간됐습니다. 제임스 코클리가 지은 달고 오묘한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학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선명하고 실용적인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또 성경 속 상황은 물론 영화나 소설 등 다양한 사례를 찾아내 제시하며 이해를 돕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5년 더욱 쉽고 알찬 큐티로 2025년 은혜로운 한 해로 만들어가길 기도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시목협의회, 경목회, 성시화 운동본부가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위로 예배와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익산 지역 교계 인사들과 정헌율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 등 지자체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장 김창주 목사는 이번 참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하자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고 교회 부흥과 연합 사역, 익산시 발전과 성시화를 위한 특별 기도를 진행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들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유족들에게 참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편 익산교계는 이번 신년 인사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연합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세군이 무안공항에서 현장 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70여 명의 봉사자들과 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김병윤 사령관은 주님은 위로자가 되시기에 갑작스러운 아픔을 겪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길 기도한다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 급식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60년 전 런던의 길 위에서 세워진 구세군의 사명을 회복해
앞으로도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구세군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세군은 지난해 말부터 이달 6일까지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매일 1000여 명에게 급식을 지원하며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제주항공 참사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가 가족들에게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서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며 귀가한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 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족 대표 박안신 씨는 5일 오전 무안공항에서 열린 정부 브리핑 후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춘 뒤 6일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식 변론 기일 준비에 나섰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넘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이달 중순에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6일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어느 정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백동훈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포함한 성평등 고용지표가 지난 20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국가의 15세에서 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에 그쳤습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여성 고용 지표 순위를 보면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계단 떨어진 셈입니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를 알리는 3050 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한국 정치 혼란의 원인이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4일 공포와 음모론이 어떻게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기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극우 유튜버들이 계엄령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동맹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에게 마가 운동이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은 각각 1,330억 달러와 1,2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양대 수출 시장에서 선전하며 한국은 세계 수출 6위를 기록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이 휘청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이 수출 시장 다변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또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4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과 중심부, 북부 등지에 폭격을 가해 하루 만에 59명이 숨지고 27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 사이 필라델피 회랑에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를 비롯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불과 이틀 사이에 한 개 대대가 전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우크라이나 매체 RBC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밤 연설을 통해 쿠르스크주 마흐노프카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마흐노프카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북한군 보병과 러시아 낙하산 부대로 이뤄진 한 개 대대를 잃었다며 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 개 대대가 일반적으로 수백 명 단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영하 6도, 글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10에서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5도, 광주 4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 갈등과 이념 분쟁으로 한국 사회가 분열된 가운데 개신교계 곳곳에선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평안한 한 해를 기원하며 분열이 아닌 평화를 염원했는데요. 혼란한 시기, 크리스천들이 먼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세상에 모범을 보이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